일자리의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이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네, 이렇게 많았습니까? 좀 기존 하는 건 계속 사업도 있고요. 아니, 신규 사업이요. 예.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보통 부서별로 한 2개씩 이상 됐습니다. 환경과는 한 4개고요. 한 11개 정도 신규 사업이 11개가 있네요.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하려고 이제 신규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국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는데 보존이 판단할 땐 과연 이거를 다 실행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은 뭐 일자리 정책과 2개, 기업정책과 2개, 환경관리과 4개, 청소년과 3개, 도합 11개입니다. 어쨌든 그 마인드 자체는 좋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꼭 차질 없이 준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뭐 본연이 항상 뭐 도시가스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중요하죠. 그죠? 네. 지금 뭐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가스 대륜에서 도시가스가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LPG 가스로 돌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올해 서울 이후에 도시가스 났죠? 네. 맞죠? 났죠? 네, 맞습니다. 네, 올 봄에는 났죠? 네. 그러면 그 서울 이후에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그 지역에 용암 1리에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같이 했었으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여건을 하다 보니까 서울으로 이제 걔네 이제 대륜에서 하는 입장인데 그건데 뭐 그건 반복해서 하는 건 생략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응? 그 큰 기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도시가스를 응?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용암 1리라는 동네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응? 같이 응? 과연 서울로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를 뭘 줬냐? 사실 증거 없습니다. 응? 시민이 원하는 도시가스라도 거기다 공급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용암 1, 2도 2021년에 대상마을에 용암 1, 2도 용암 1리 대상마을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용암 1, 2라는 자체가 광범위가 커요.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단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장님 생각에는 도시가스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용암 1리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걸 같이 협업하면서 그 동네 도시가스 같이 넣어줘야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전자에 뭐 상수리 얘기도 많이 했지만 먼 지역은 조금 멀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안 하네요. 그러면 그 동네는 아니 그 집들은 정말 도시가스 못 넣는 겁니다. 전자에 그 도로 가신 분들이 자기가 놓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못 놓고 갔습니다. 용암 1, 2도 내년도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20년도에 상수 1, 2가 나옵니다. 상수 1, 2에. 지금 진행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기업경제과장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1, 2하고 3반하고 4반, 5반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민 동의를 지금 전부 받지를 못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본연이 행정사무감사 때 3반, 4반만 공사를 한다 해서 1반, 2반, 5반, 6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0개소,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약 한 4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매년 5개 마을 이상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규 수요가 또 한 2-3개씩 또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연이 질의한 내용은 3반, 4반은 뭐 올해 뭐 아직 못하고 뭐 성낙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반, 2반이나 5반, 6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질의를 한 겁니다. 1반, 2반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서 또 들어가는 또 구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러면 예, 정말 그 기간이 거리가 멀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도 대책을 세워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 씨가 주장하는 게 LPG 가스 아닙니까? 예, 저희가 LPG망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LPG망을 LPG 이제 저장 탱크 넣는 장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LPG망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고려가 좀 적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는 도시가스 넣어주고 어디는 LPG를 놓는다 그러니까 싫어하겠죠, 말하자면. 뭐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 검토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바빌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바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LPG 저장 탱크 공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사하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공사 지금 선정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공사도 하지도 않는데 좀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PG 가스나 도시가스 잘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정말 그나마 뭐 LPG 가스라도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LPG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도시가스 대리운하고 협의 좀 잘하세요. 우리 양씨가 도시가스는 전부 다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륜하고 양씨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좀 자기네 이익이 발생 안 되더라도 좀 그런 것을 좀 형평성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3조 농지성토 현장 미세먼지 저감자재 무상대역 사업 이런 것들은 왜 인지 시작합니까? 이런 사업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대상 사업은 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비산먼지 그 감축을 해서 이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는 농지 성토가 여러 분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산액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농지 성토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정권. 우리가 그 CCTV 청소용 CCTV 많이 달고 있죠. 청소년께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발은 얼마큼 합니까? 1년에 적발 얼마큼이나 합니까? 지금 적발은 100건 미만이고요. 주로 차량을 통해서 투기하는 그 위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청소용 CCTV를 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적발되는 게 얼마 100건 미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운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인력을 투기했을 경우에 그 인력이 누군지 그 판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적발 건수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청소용 CCTV 하면 뭐합니까? 적발을 못하는데 한번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서 한번 그거 한번 까본 적 있어요? 쓰레기 봉투 한번 까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발을 못합니까? 그게 그 파봉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끝까지 지적을 하는데요. 그 상대방이 그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듭시다. 저희 동네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저희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그 청소용 CCTV를 달았습니다. 한 개도 적발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근처에 새 들으신 분들, 외국인들, 일주만 되면 포화 상태. 동사무소에서 그나마 이렇게 군데 뭐 이렇게 노라고 얘기하죠. 시에서 해준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벽돌 싸서 이렇게 해준 거 아시죠? 한번 가서 보시고 저거 CCTV를 뭐라 달았는가? 달면은 뭐 그분들이 거기 멘트 나오잖아요. 100만 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되면 포화 상태가 돼. 도로로 막 나와. 그 인근에 새 들은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적발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 친구들 갖다 버리고 가는 거야. 본연이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무서워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투입을 해서 그거를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려야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 CCTV 설치와 병행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일자리들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거기 사람 채용해서 그럼 채용해가지고 젊은 분도 일자리에 들어오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 채용해서 거기다 가서 한번 쭉 저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도 쭉 다니면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또 거기서 경비까지는 쓰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좀 하면 몇 번만 하면요 쓰레기 안 버립니다. 불법 투기 안 해요.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불법 투기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관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투기와 병행해서 저희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해서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CCTV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설치해야
처음에는 지킵니다, 그분들이.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어느 사람은 쓰레기 봉지 규격 맞는 거 돈 들여서 하고 어느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조 뭐 생활자회소 시설 이전 설치 현대사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저께 아까 존경하는 뭐 임정은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하실 겁니까? 네, 지금 국비 신청을 해서 간해시가 내려온 상태고요. 내년에 이제 토지 매입 보상을 해서 매입해서 이제 설계해서 그 연차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예산 세웠었죠? 예, 예산 썼었죠? 예, 그 재난소득으로 해서 예산 가져갔죠? 네. 근데 언제 세운다, 이거 예산 세운다 그랬습니까? 원래는 올해 추경에 할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근데 의원들한테 보고한 거는 뭡니까? 올해 추경 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의원들한테 왜 거짓을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내년도 본예산 세우겠습니다. 이게 맞죠. 뭐, 내년도 세워도 됩니다. 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 예를 들어서 소래교, 송천교 30억 재난소득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국장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쪽에는 세우고 이건 못 세웠습니까? 뭐 내년도 세워도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하고 약속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이래서 내년도 사업에 세우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잘 안 되죠? 아니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일자리 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 된 것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뭐 일자리 환경국이 사실은 양시에 진짜 어려운 국입니다. 여러 가지 SLF 등 여러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고 또 여기 우리 양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은현남면, 광적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너무 심합니다. 심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정말 관리 잘 해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거 업무 보고까지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입니다. 양주 청소년 미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들이 거기 사람이 가게 되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 이 사람 안 쓰겠다. 다른 사람 교체해달라. 이런 거 없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일조의 정책과장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자하고 이제 청년을 매칭을 하기 때문에요. 네, 예. 일단 사업주들이 좀 불만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청년들이 이제 그 현장을 가보고 나서 좀 이렇게 업무 환경이나 그런 게 안 좋을 경우에 좀 퇴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금융계통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분들 재취업해가지고선 정식 직원이 됐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사후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좀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건 뭐 그냥 돈 예산에서 준 게 사업주가 그 불만이 있을 일은 없죠. 그렇지만 전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은행 같은 경우에 정식 직원으로 좀 써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로 지원합니까? 저희가 무슨 또 올해부터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인센티브라고 그래갖고요. 2년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고 나서 예. 계속 고용할 경우에 예. 그 3개월마다 저희가 일부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원까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정식 직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다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도시가스 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륜에서 업자 선정을 2군데로 해놔가지고선 그 업자가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일을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두 군데 개인 같은 업자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리인 오고 그러면 안 되고 개인 업자한테 해가지고서 맡겨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사업을 못 하냐고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구간은 그 마을 이장님이 토지 동의를 좀 받아주기로 했는데 한 20% 정도 지금 못 받아서 이제 지연되는 구간이 아니, 있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택지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가스를 좀 끌어주죠. 네. 그 사업지구 내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그 자체에서 다 깔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석치고 가래비 예.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배관을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깔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이 들었으면 도시가스 깔 때 다시 도로를 결제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예, 그런 점은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이제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예. 양주시의 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같이 그런 공사가 지하 매설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계 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뿌리를 뽑아야 뭐 노상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성과를 이뤄내시라고 한번. 뭐 과장님이 거기에 마냥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 인사이동이 사실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성토 현장 비산먼지 이제 사업 좋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어디다 보관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보관 장소는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환경관리과 그 수질 정화 시설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보관하고자.
아니 어떤 보관하는 것까지 안 해놓고 무조건 삽니까 이거를? 그럼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도 가는 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지. 홍보는 우리 이제 그 농지 성토에 대해서 비산먼지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 저희한테 신청 우선으로 들어오면 그 원래 의무적으로 그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만 그 농지 성토 분야는 그 기간이 짧고 그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데는 우리가 우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가에다 해가지고선 허가가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죠, 그죠? 예. 거기서 허가해서 지금 양주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장비가 있으면 가져가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는데 좀 잘 하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확립. 이 폐기물을 양주시에서 1년 동안 적발해가지고선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성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단 투기를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다 고발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발되는 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배낭간에 우리 딱 20번지에다가 딱 들이붓어요. 그죠? 한 10톤을 갖다 벗어. 그럼 그 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행위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요? 행위자요. 행위자가요? 네. 아니 행위자가 모를 경우에 무단 벌었을 때 행위자가 모를 경우에는 그 토지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럼 왜 양시에서 예산 세워서 처리 비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토지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 그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 대통령 특별지사항으로 예. 그 전국에 있는 무단 투기가 문제가 돼서 예. 그 국도비가 편성돼서 일단 먼저 선조치하고 그다음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작년도까지 처리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위자를 먼저 적발해서 행위자한테 처벌을 하고요. 행위자를 모를 경우에 2차적으로 토지주한테 그 처리를 명령을 때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토지주가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그럼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네. 개인한테 부과시킨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그 행정절차를 집행한 이후에 예.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그 구체적인 금액하고 불만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저 뭐 배낭간에 몰래 가서 부리고 도망갔는데 차를 요번에 야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남기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예. 요즘 그 산업 폐기물 투기하는 게 진흥화되어 있고 그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적발이 되더라도 대규모 인력이 적발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많이 적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가 그런 부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양주시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분쟁이 일부 지역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감시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무단 투기에 대한 별도 감시 인력은 없고요. 저희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감시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3번을 했어요. 3번. 한 번은 제가 잡았습니다. 2번은 잡아가지고 다 처리했는데 하나는 건선을 못 잡았습니다. 그냥 돈 1,000만 원 들여서 이제 처리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게 정말로 양주시 전체에서도 진짜 정말 개인이 처리를 하는 건지 정말 시에서 막 떠들고 자기가 못해도 우기면 양주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건지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우기면 해주는 건이 없어요? 양주시가 그 행정기관에 처리하는 경우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 그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들어 쳐주는 건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저 국장님
양주시에 그 백석에 보면 그 떠먹는 술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주라고 그거 신문에 몇 번 양주 수시에도 나왔고 또 이번에 인천 일보에도 났습니다. 뭐 자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업 지원과에서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좀 가셔가지고 한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네.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좀 네. 가서 현장 보고요. 하여튼 예. 뭐가 전시회나 뭐 박람회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지원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글로벌 이런 주요 산업의 지평을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각 지자체나 저희 그 대한민국이 이러한 것을 산업 지평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어떠한 전략을 세울까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 환경국은 그 방면에서 저희 양주시에 그런 정책을 세우는 상하탑격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전략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력적 어떤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트 노멀 시대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주시 일자리 환경국에서는 어떤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게 전략적 어떤 뭐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무슨 넥스트 노멀 해가지고 모든 게 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변혁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환경국에서도 이제 일자리 분야하고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언택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요번에도 이제 양포동 특구 있을 때도 이제 랜선 쇼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채용 박람회를 네네. 이제 좀 구인 업체하고 그런 것 좀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좀 비대면으로 좀 예전보다 다른 방향. 지금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 양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비대면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는 어떤 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시간이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양주시도 전력 질주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업계 수요를 전반적으로 어떤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솔루션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희 양주시가 물론 전략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섬유 쪽에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섬유를 어떻게 뭐 수출을 할 것인가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 제조업이 대략 양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조업은 뭐 약 많이 한 4천 개 정도 되고요. 네. 소상공인은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공장 등록된 건 한 2,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만 개 가량의 저 제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떤 종류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어떤 종류이고, 그래서 어떤 산업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DB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공정 고도화 이제 스마트 혁신으로 내년에 이제 시비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첨단 기술의 플랫폼을 하는데 내년에 그 신규 사업으로 그걸 하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AI라고 하셨고 스마트 무슨 뭐 신규 사업으로 등록을 하셔서 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을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AI 뭐 어떤 기술을 해서 그 뭐를 설치를 하고 기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기술력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솔루션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종류별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거를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섬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금속 그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간단합니다. 그런 거가 양주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 보충 설명드릴까요? 네. 예, 저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 제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지금 2,200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DB 구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그에 따른 만약에 AI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 뭐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기술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지를 매번 보면 작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뭐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이게 대부분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신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혼돈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또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전략 기반을 마련하고 양주형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올라온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제 뉴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사업비도 구상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기업 경제과나 아니면 여기 지금 일자리 환경국에서 이 사업비를 다 올린 겁니까? 내역을? 지금 예를 들면 76개의 사업 정책의 양주형 뉴딜 사업이다 하고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일자리 환경국 관련 분야는 일자리 환경국에서 저탄소 예를 들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겠다. 도시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여기 이 국에서 올린 겁니까? 네, 각 부서별로요. 네. 이제 양주시 전체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이제 뉴딜이 뭐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니까. 네. 이제 우리 일자리 환경국에 대해서 에너지라든지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정말 뉴딜 정책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사업비는 대략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이 사업은 대략 뉴딜 정책 사업이 맞다. 체크한 꼴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략을 좀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업비나 사업 계획서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에 맞는 뉴딜 정책이면 뉴딜 정책 아니면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양주시가 일자리 정책국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민해서 하여튼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제로 노동 안전 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뭐를 하시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지금 올리셨어요. 235페이지. 얼마 전에 2020년도에 광정면에 공장이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흥면의 공사 현장에서 맨홀 추락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동 안전 지킴이 선발을 4명을 해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광정면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게 올 봄에 이제 그 보일러 해서 이제 그 어떤 원인 불명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복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도 우리가 좀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도 해준 게 있고요. 또 거기에 도시 청정열 도시가스 전환 사업을 해서 도시가스도 그쪽으로 좀 전환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고 이 기업에 어떤 특별한 조치는 들어갔습니까?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 안전관리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여쭤보니까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랍니다. 조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은 소방서에서 관할한다. 양주시는 모른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이라도 산업재해 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뭐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을 해서 각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내년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후에 어떤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정면 공장 폭발 사고로 2명 사망한 건에 대해서 양주시의 전담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게 특별하게 전담 부서 이게 원인 불명 이게 폭발 사고도 이게 무슨 원인 불명 그래서 국장님 돌아서 소방서가 관련됐다. 소방서가 전담 부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각 부서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으로 묶어서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이나 어떤 책임을 소재를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니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대형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동으로 하여튼 건 협업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어디 일개 부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해서 어떤 거를 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본의원이 다 불렀어요. 과마다 과장님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서는 결국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도전 청년 일자리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다른 의원님들과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차 공고로 청년 추가 채용 완료를 해서 참가자 9명이 했고 참가 기업이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9개사라는 거는 어떤 회사입니까? 뒤에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참가자들이 그동안 뭐 급여를 200만 원 이상 보장을 하고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해서 9월 30일 날 기준 43명이 청년 미래를 일자리 사업 추진에 33개사에 취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일자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요. 지금 청년 43명이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33개 회사에서요. 그래서 그러면 33개사가 네. 주로 어떤 기업이고 9개사가 참여 기업을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완료죠, 완료. 그러면 그 기업의 종류는 어떤 기업입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보면 뭐 해밀메 푸드나 뭐 하여튼 뭐 천생연분 그렇게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 빼고 말씀드리는 뭐 거예요. 에코 그럼 주식회사나 거기는 뭐 엔젤파이브 등 운영하는- 여러 가지 예.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체 중에 지금 양주시가 대단히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성 뭐 침대라든지 홍적산업단지에 큰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는 서울우유도 들어왔어요. 청년들이 양주시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많은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정경호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서울 기업에 어떤 뭐를 도시가스를 놔주고 뭐를 길을 확보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양주시의 청년들이 그쪽 기업에 몇 명이나 취업을 하죠? 저희가 지금 서울유나 이제 좀 그런 대기업 쪽에는요, 계속 지금 저기 그 공장장이나 만나서 지금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유 같은 경우도 이제 용인에서 들어오는 또 인원이 있어서 조금 좀 일자리 그러면 용인에 채용이- 가서 뭐로 혜택을 받아야죠. 왜 남들은 양주시에서 하고 혜택을 받고 용인에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MOU 체계를 받으셨으면 어떤 우리가 양주시 그만큼 혜택을 주면 양주시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을 몇 프로 이상 채용을 해라. 이런 계약 근로 계약이라든지 MOU 체결의 협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가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특혜도 주는데 그런 반면에 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양주시 인력은 쓰는 꼴을 못 봤어요. 뭐 간단하게 청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쓰고 있지만 지금 정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런 인력이 우수한 청년들이 양주시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인력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양주시의 어떤 목이에요.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주신 대로 어떤 그 뭐 큰 규모가 큰 사업장 같은데 우리가 뭐 서울이라든지 뭐 규모 큰 회사 여러 있잖아요. 그런 데를 네. 한번 방문해서 어떤 청년 일자리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서 하여튼 강하게 그런 게- 어필하세요. 강력하게. 하여튼 저 강력하게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예,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성과물을 제출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 실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을 하겠다. 지역의 경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뭐 뒤에 보면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폭 재개장 지원 사업이 18개, 양주시 골목상권 상인의 구성 및 성장 지원의 11개 사업, 11개소.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로 어디예요? 자료 가져오셨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골목상권 이제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상인의 구성이 이제 4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올해 7개를 더 구성을 해서 지금 1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1개 사업장 중에서 7개는 조직 활성화 사업, 또 2개소는 뭐 성장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네. 조직 활성화 사업은 뭐고 성장 지원 사업은 뭡니까? 조직 활성화는 이제 상인회가 이제 처음 조직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죠. 답답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상인회가 가장 기반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 활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기초적인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 가장 애로가 뭡니까?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우수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물량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해준다든지 우수 상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디 양주동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더만. 예, 소소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이제 리빙랩 사업으로 시장상권 예, 진흥원 맞습니다. 2,500만 원 받아서 지금 리빙랩 추진하고요. 사업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계속 본 의원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상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양주시가 모바일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반을 좀 갖추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구상은 있나요? 그 내용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짜서 양주시 소상공인이나 이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그냥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가 도움이 될까를 돌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온 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네, 알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거는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달리하면 답이 있다, 전략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조금 질의해도 되나요? 오후에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많이 오전은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항공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